자, 오랜만에 시간 확보했습니다. 국제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로 만드신 팟캐스트. 네. 사람들 좀 듣습니까? 예, 많이 듣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데 그게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말은 제 혼자 하는데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같이 청중의 한 명이다. 저희가 하도 시간이 준비된 아이템들 다 소화 못하고 짧아서 준비했는데 다 못한 아이템들은 따로 혼자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제공하시겠다고 해가지고 몇 명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순위는 꽤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몇 위 정도 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에다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린 직후에는 8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8위 무려 전체. 아니 시사에서 그렇고요. 분야에서 8위. 전체에서 몇 위더라? 30 몇이었나? 하여간 잘 제가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해서. 자, 그럼 듣다 보면 재미없으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고 우리 PD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인문결 연구소가 이게 좀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된다는 거는 게릴라처럼 분산돼 있고 게릴라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산돼 있는 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또 다 공개가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죠. 이게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이 망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고 각자의 열의로 움직이는. 그죠? 아니 그 체계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체계라는 말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외신들은 어떻게 다루나, 혹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나, 해외에서는 한국의 규제 관련 어떤 보도가 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엄청 뉴스가 많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더 넓게 보자면은 암호화 화폐 그 관련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주 좀 길게 보면 한 열흘 동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보도들이 외신들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한국이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불과 0.67%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전체보다 많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외신과 프랑스의 르피가로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20%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된다고 하거든요. 세계 1위, 3위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 규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이거는 너무 심한 정도의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열된 건 확실하고요. 과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 한마디 키워드로 정하자면 과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열 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워렌 버핏 있죠. 투자의 귀재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거는 제 말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보기에 이 가상화폐의 종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디언 신문이 그 기사를 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은, 어느 정보가 됐던 간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과열 증상을 보이고 지나치게 많이 모이고 했을 때 가만히 놔두고 보는 정부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관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외신들이 볼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이 정도 과열되고 이 정도 투기성이면 기술 논란과 기술과는 무관하게 그 시장은 진정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논란도 국내에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냐면은 기술 발전을 왜 막냐,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혼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 발전을 하면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뭔가가 이제 다른 응용을 하는 분야가 나오게 되겠죠. 그 이번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의 응용이죠. 그렇죠. 비트코인. 물론 화폐는. 비트코인을 구상을 하다가 보니까는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이 이제 만들어진 건 맞지만 그거는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가 예를 들어서 연필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쓰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연필이 만들어진 것처럼 그건 마찬가지인데 그 기술의 발전이 그러면 기술의 발전을 막느냐? 그 기술의 발전이 있으면은 그걸 응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도 똑같이 발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정부가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분명히 전도 유명한 기술이긴 한데요. 그 활용이 오로지 가상화폐 비트코인만은 아니거든요. 예. 네. 다양한 활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기술 문제보다는 이 이야기는 이 자체로 또 토론거리니까요. 그래서 외신이 이 한국 논란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느냐, 혹은 외신은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도 어떤 보도들이 일반적으로 있느냐, 그것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단 국가마다 이제 제재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이제 있는 거는 다 알려져 있죠. 중국 같은. 그건 뭐 통일하자는 얘기도 있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탄생 자체가 중앙 집권적인 화폐 체계에 반발을 하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전 세계의 큰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뭔가를 묶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데 왜냐하면 G20에서는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하면은 그 분권화 이게 사실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화폐에 반대하는 이게 그 개념이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뭐 철학은 거기서 출발했죠. 네. 그러니까는 거기에 그대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는 것이 그대로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회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저는 뭐 정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부는. 그러니까 제 말은 G20에서 논의하자고 하는 게, 그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는 없는데. 네. 주제책을 동일하게 만들어낸다든가 뭐 이런 논의를 해보자는 시도가 지금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도 뭐 인구도 워낙 크고 이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제한한다 이런 이제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시작했다는. 네, 불법으로 만들었죠. 발리 같은 곳에서. 네네네. 그렇게 이제 그 뉴스도 나왔고 뭐 중국은 이미 이제 그런 나왔었고. 그러니까 국가마다 이제 통제 혹은 뭐 제재 혹은 간섭 체제가 이제 조금씩은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전 세계적인 뭐라고 할까요? 땅 고르기 정도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규제하면 다른 나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아예 이제 G20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되면 소용이 없으니. 예.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에서 관여를 한다고 하니까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회의적인 보도죠. 이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된 논의가 이제 가능도 하겠죠. 그게 막 시작됐다. 뭐 이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른 보도가.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청와대에도 청원이 올라갔다. 지금 2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저도 읽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제가 정확한 문구는 모릅니다. 잊어버렸습니다만 정부가 서민의 꿈을 한 번이라도 실현해 준 적이 있느냐 뭐 그런 정도의 이제 문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니혼 게자이 그러니까 니케이 신문이죠. 줄여서 니케이 신문이 그런 관련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젊은 세대가 특히 그 정부의 관여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한다. 근데 하필 그 젊은 세대가 현 정권의 지지층과 겹친다. 우리나라에서 나옵니다. 그건 그 니케이 신문이 그래서 현 정부의 딜레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젊은 세대가 이제 제가 보기에 과연 젊은 세대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뭐 젊은 세대로 그냥 퉁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는 그 정부의 관여에 반대한다 혹은 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곧 현 정부의 지지 세력이냐 과연 그건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기보다는 니온 게자의 신문에 따르면은 그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미 이제 이게 이제 이번 비트코인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과열된 투자 이제 그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시간을 일을 하면은 그만큼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책이 아니라 얼마가 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걸어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거의 전 세대에서는 이게 부동산에서 나타났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서 가격을 왕창 띄워놓고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젊은이층이 아무리 평생을 일해도 들어올 수 없는 거대한 성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박탈감 이때 나타난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한마디로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왜 당신들만 하고 우리는 막냐 뭐 이런 식의 그런 논리가 개발되어 있어요 현재. 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카지노도 가야 되고요. 그렇죠. 예, 하우스도 가야 되고요. 이게 사실은 한 방을 노리는 거거든요. 일확천금을 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일확천금을 원하는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까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행심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래서 오게 된 근데 이게 전 국민적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전장치가 없어요. 네네. 그걸 전혀. 하다못해 뭐 도박장이나 이런 데는 몇 세 이상은 못 들어가고부터 시작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런 안전장치 이게 규제라고 볼 게 아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실명으로 해라 뭐 기타 등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고 하는 겁니다. 보호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 것이 과거에 사실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대란 그 사례를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국가가 큰 어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지 그거는 과거에 그 튤립 대란하고 비슷한 그렇게 그렇죠. 이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뭐 같아요. 폰지 사기 얘기도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똑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일확천금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니야 기술 때문이야 이렇게 변호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건 또 이렇게 유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문제하고 이거는 투기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죠. 네, 기술을 규제한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인터넷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터넷 기술 얼마나 활용도가 높은데 지금 뭐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범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외신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주장을 주로 하시고 이렇게. 아니 외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자, 오랜만에 시간 확보했습니다. 국제 인문결 연구소 소장님입니다. 임상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 새로 만드신 그 팟캐스트 네. 사람들 좀 듣습니까? 예, 많이 듣습니다. 혼자 진행하시는데 그게 혼자 하면 재미없는데. 말은 제 혼자 하는데 그래도 이제 누군가가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같이 청중의 한 명이다. 저희가 하도 시간이 준비된 아이템들 다 소화 못하고 짧아서 준비했는데 다 못한 아이템들은 따로 혼자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제공하시겠다고 해가지고 그 몇 명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순위는 꽤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몇 위 정도 합니까? 한국이 거래량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거든요. 네. 예.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뭐 5천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뭐 불과 0.67%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전체보다 많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량이 외신과 프랑스의 르피가로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전 세계 20%가 비트코인이 우리나라에서 거래된다고 하거든요. 세계 1위, 3위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인구 규모,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했을 때 이거는 너무 심한 정도의 거래량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과열된 건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다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올린 직후에는 뭐 8위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8위 무려 전체. 아니 시사에서 그렇고요. 분야에서 8위. 전체에서 몇 위더라? 30 몇이었나? 하여간 잘 제가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해서. 자, 그럼 듣다 보면 재미없으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근데 뭐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막 되는 게 아니고 우리 PD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인문결 연구소가 이게 좀 블록체인 방식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블록체인 방식으로 된다는 거는
게릴라처럼 분산돼 네. 있고 게릴라처럼 각자의 역할이 분산돼 있는 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또 다 공개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과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는 그 비트코인의 거래 한마디 키워드로 정하자면 과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열 투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은 그 워렌 버핏 있죠. 예. 그 투자의 귀재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거는 뭐 저 말은 아닙니다. 워렌 버핏이 보기에 이 가상화폐의 종말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디언 신문이 그 기사를 내면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죠? 이게 그 피라미드식이 아니라 이 망처럼 이렇게 엮여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고 각자의 열의로 움직이는. 그죠? 아니 그 체계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네. 체계라는 말의 정의를.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 예. 네. 비트코인을 외신들은 어떻게 다루나 혹은 해외에서는 어떻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나 뭐 해외에서는 한국의 규제 관련 어떤 보도가 있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엄청 뉴스가 많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 이제 더 넓게 보자면은 암호화 화폐 예. 그 관련해서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주 좀 길게 보면 한 열흘 동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보도들이 외신들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한국